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불완전한 삶에 대한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이두영, 출판사는 갈매 나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두영,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건강정신학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 삶은 예측대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사실입니다. 고통과 두려움이 산발하는 와중에 우리는 그 문제들을 회피하려 하거나 그에 압도되거나 해결하지 못한 채 어영부영 묻어둔다. 온종일 뒤엉켜 씨름하지만 끝나지 않은 두더지 잡기처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늘 새로이 발생한다. 기대하는 온전한 안식은 요원하기만 하다. 그렇다. 우리는 삶을 통제할 수 없다. 마치 살얼음판 혹은 지뢰밭을 조심조심 걸어가듯 여차하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을 가득 안고 삶을 이어가다 보면 근원적인 의문이 찾아온다. 애초에 태어나기를 원한 적도 없는데 고통과 투쟁하거나 이로 인해 좌절하는 것이 삶이라면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힘든 마음에서라도 벗어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다.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이는 그리 많지 않겠지만 누구에게나 그때는 참 행복했다라는 그런 순간은 있을 것이다. 내게도 그런 기억이 있다. 나는 어리고 부모가 좀 더 젊고 건강했던 날. 고향에는 지금은 개발되어 재미없는 고층 건물 천지가 되어버렸지만 당시에는 소나무와 모래, 파도만이 가득했던 바닷가가 있다. 해변에 설치한 불법 가설물에서 커피며 볶음밥을 팔아도 누구도 민원을 넣지 않던 시절이다. 포장마차 같은 천막 안에 폐자재와 장작 따위와 그런 것들이 타오르는 난로가 있고 그 안에서는 감자며 고구마가 알루미늄 포일에 감싸인 채로 익어간다. 나이와 취향에 따라 각자 종이컵에 담긴 율무차나 믹스커피를 마신다. 타오르는 불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온기 속에서 껍질을 벗긴 감자를 베어물고 입이 시커멓게 까맣게 되는 장면, 행복이라 할 만한 느낌이 도란도란 피어나는 순간이다. 그 소중한 기억을 품고 있는 그때 우리 집에는 빚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부모의 직장 상황상 이사를 해야 했는데 가족에게 단독으로 허락된 화장실조차 없던 단칸방의 집주인은 그동안 없던 보일러도 넣어줬는데 배은망덕하다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빼주는 대신 욕을 하고 삿대질을 했다.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당연하게 늙거나 심지어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더 없는 행복이 된다. 기쁨과 슬픔은 늘 병존했다. 행복이라 할 만한 순간이 존재하기 위해 불안과 고통이 한 점 티클도 남김없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들은 넝쿨처럼 뒤엉켜 있다. 명확히 경계 지을 수 없는 희노애락의 순간이 이어지는 것이 삶이다. 아픔을, 문제가 아닌 아픔을 그대로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다면
나와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슬퍼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지만 풀리지 않는 답답함 앞에 좌절하는 대신 그것이 삶의 일부임을, 그 아픔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너무도 그럴 만함을 스스로에게 위로해 주는 것은 어떨까? 굳이 괜찮은 것, 좋은 것으로 삶의 고통을 애써 포장하거나 미화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단지 슬픔을 슬픔 그대로 이해하고 바라봐 줄 때 비로소 불완전한 삶에 기쁨도 느낄 수 있다는 것. 평생을 살아오며 겨우 이해한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행복의 원리다. 삶에 어찌할 수 없는 아픔도 존재한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 그럼에도 각자에게 허락된 소중한 순간과 그 의미를 온전히 만나고 전념하는 것. 수용 그리고 전념이다. 책을 쓰고 강연할 때 수용 전념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라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기실 일상이 구성되는 형태나 버거움의 정도가 그리 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나는 일하고 먹고 자며 사랑한다. 다만 그러한 일상을 바라보는 인식과 삶에 대한 이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생겼다. 수용 전념을 접하기 이전의 삶은 내가 어떻게 비참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랑을 잃을 수 있고 공허해질 수 있는지, 빈곤해질 수 있는지를 미리 두려워하고 그런 상태를 대비하거나 피하려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당면한 시험 걱정에 몰두했고 모처럼 떠난 휴가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직장 내 갈등을 걱정했다. 정신건강의학을 택한 것도 어쩌면 그러한 시도의 정점, 마음을 샅샅이 해부해 모든 심리적인 고통을 내려놓고 싶다는 바람에서였을지도 모른다. 그런 갈등이 종결되어야 비로소 평안과 행복으로 향하는 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러나 걱정거리에 몰두하느라 나는 기쁨과 감사를 잊었으며 오히려 소중한 이들에게서 멀어졌다. 두려움으로 인해 가치 있는 일을 시도할 기회를 잃었다. 불행에 민감해지고 그것에서 벗어나려 노력할수록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악순환이었다. 이제 나는 나의 슬픔을 새로 이해한다. 우울은 비록 잘 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무언가를 진심으로 바랬거나 혹은 바라고 있다는 증거다. 불안은 가치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과정에 불확실성을 오롯이 감내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불쾌한 느낌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대신 어떤 가치와 의미 속에 있는지를 자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루를 시작하며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순간을 채워갈지 떠올리게 된다. 한 번뿐인 삶에서 꼭 느끼고 싶은 것, 추구하고 싶은 것에 대한 자각과 전념이 이어진다. 불편하고 힘든 느낌과 생각, 그 역시 그러한 삶의 수반되는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삶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되었다.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이에게 사랑받을 수 없어도,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은 없을 만큼의 부가 없어도 괜찮다. 관계의 갈등과 빈곤에 대한 두려움, 근원적인 삶의 허무가 온전히 소멸하는 일은 없을 테지만 괜찮다. 그럼에도 일상에서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 아이의 손가락이 주는 감촉, 모처럼 떠난 이국적인 풍경 앞에서 상쾌함, 지친 하루 끝에 고생 많았다고 다독여주는
사랑하는 사람의 위로 같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작은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나날이 이어진다면 괜찮다. 어제가 그랬듯 오늘도 내일도 그 하루를 그저 이어갈 수 있다면 괜찮다. 살아볼 만하다. 수용. 당신은 완벽한가?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삶의 고통을 대하는 관점은 우리가 인정한 삶의 원리와는 차이가 크다. 수용은 억지로 받아들이기, 인정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뿐 아니라 노여움과 슬픔도 존재한다. 내 삶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 어찌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것이 수용이다.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선택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어떤 선택도 그때는 최선이었다. 선택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불행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없다. 저는 참 힘들었어요 라는 이야기에는 10분 공감이 되지만 저는 잘못 살아왔어요 라는 이야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삶은 오류의 연속이다. 당신이 의도한 일이 100% 의도대로 이루어질 확률은 0%이다. 그것은 당신이 매 순간 얼마나 진심이며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와는 관계없다. 우리 인생에 관여하는 변수는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많고 그 변수를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 좋게 모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불가능하다. 불안전성과 그로 인한 고통은 결함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다. 우리는 타인의 말이 얼마나 삶에 이로운지 혹은 얼마나 그 사람을 닮고 싶은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기존의 내 생각, 지금의 내 마음 상태와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함정이 있다. 긍정적인 마음의 그릇에는 희망이, 부정적인 마음의 그릇에는 냉소가 담긴다. 이처럼 내 마음과 가까운 이야기에 마음이 기우는 원리에 따라 마음이 힘들 때면 나를 비난하고 폄훼하는 이야기에 빠져든다. 그리고 보통 그런 이야기는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전해진다.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수록, 누군가의 글을 열심히 읽을수록 우리는 그 누군가의 모습을 닮아갈 것이다. 결코 닮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는 슬픈 악순환에 빠지곤 한다. 나는 글을 읽거나 타인의 말을 들을 때 그 이야기가 얼마나 그럴듯한지 또는 얼마나 마음을 잡아끄는지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말과 글이 나를 끌어당긴다는 것은 그 내용이 유료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단지 지금의 내 마음을 잘 대변해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그 속에 담긴 논리와 통찰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한다. 자극적이고 맛있지만 건강에는 나쁜 음식처럼 아무리 매력적이고 구미가 당기는 논리라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다. 반대로 샐러드나 닭가슴살처럼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낯설더라도 삶과 행복의 미끄럼이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 나는 전자처럼 어떤 말과 글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후자처럼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그 메시지를 나의 그릇에 담을지를 결정한다. 무턱대고 스스로와 미래를 긍정해주거나 낙관하게 하는 말만 가까이 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오히려 덮어놓고 하는 긍정의 말은 개인의 객관적인 성장을 줘야 하며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행복을 쌓아가는 데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 그리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신랄한지 부드러운지, 편안함을 주는지 불편하게 하는지보다는 그 메시지가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능이다. 그 내용이 나의 삶을 비관하고 냉소하게 만드는가, 혹은 막힌 속을 후련하게 해주거나 미처 몰랐던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가. 그 기준에 따라 나는 본능적으로 끌리는 말과 글 대신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어갈 힘을 주는 말과 글을 가까이 하려고 한다. 힘들지 않게야말로 가장 힘든 것. 마음을 공부하고 진료 경험을 쌓아가며 느낀 것은 실제로 행복하기보다는 힘들지 않기가 훨씬 더 어렵고 또한 무리한 소망이라는 것이다. 인터넷 뉴스를 열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을 만한 유명 연예인들이 밀실에서 마약을 했다고 하고 건강한 몸에 붓까지 거머쥔 스포츠 스타가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다 추문에 휘말려 있다.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이 없을 이름난 전문가며 사업가가 정치판에 뛰어들어 아귀다툼을 벌이기도 하고 금술이 좋기로 소문났던 유명인이 헌신적이고 현명한 배우자를 뒤로한 채 외도하다 파경을 맞기도 한다. 꼭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정오의 번화가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 깔끔한 셔츠를 차려입고 사원증을 목에 맨 채 웃으며 지나가는 이들이 겉으로는 번듯해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그들 중 미래에 대한 막막함, 대인관계 고민, 과거에 겪은 아픔 같은 마음의 고됨이 티끌 하나만큼도 없는 사람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삶과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며 깨달은 것은 불행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이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 왜 문제가 아닌지였다. 불편한 마음이 내가 잘못되었다거나 앞으로의 삶이 잘못되리라는 신호가 아니라 단지 모든 삶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일상적인 상태임을 이해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부로 존재함에도 추구할 수 있는 나름의 행복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한 원리를 이해하며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을 없애려기보다는 조금 더 쉬운 일을 하나씩 그 순간의 최선으로 행하기로 했다. 가장 도달하기 어려운 힘들지 않은 상태를 추구하는 대신 불편하고 버거운 것이 가득한 삶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들, 나를 조금 더 나은 나로 인도하는 것들을 찾고 또 추구하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열이 올라 칭얼거리는 아이를 밤새 돌본 후 출근길이 졸리고 고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첫 환자를 만나기 전에는 거울을 보고 미소를 괜히 지어본다. 개원 초보다 2.5배 이상 급등한 대출이자에 몇 년치 수입에 달하는 채무 상환과 세금 납부 시기가 겹쳐 어떻게 슬기롭게 통장의 위기를 극복할지 고민하는 날일지라도 오는 일요일에 모처럼의 가을 나들이로 가창 카페에 은행 나부를 보러 갈지 첨성대에 만개한
핑큐 물리를 보러 갈지도 함께 떠올려 본다. 걱정되는 환자에 대한 고민을 애써 무시하는 대신 영구 집담의 증례 토의에 참석한다. 저출생 무출산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의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걱정될 때는 기부든 저작이든 강연이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이어가 본다. 나의 진료를 이어가는 환자들의 변화 역시 그런 것이다. 지난한 이혼 소송 과정에 있는 이는 결혼 전에 추억이 가득한 카페에 처음으로 혼자 들러 소박한 평온을 느껴보고 때때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는 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차분히 준비하여 꼭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를 찾는다. 수십 번의 면접 결과가 시원치 않아도 또 다음에 면접을 준비하는 이도 있다. 소송에 승소해서 또는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서 바라던 대로 시험이 통과해서 그러한 순간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딴 것들이 뭐가 중요해. 아무리 노력해봤자 결과는 뻔할 거야. 앞으로도 내게는 이런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 하고 끊임없이 두렵고 불편한 느낌이 밀려오더라도 필요하다면 약의 도움을 받더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원리를 따라가는 동안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는 이유를 되새기던 환자가 스스로에게 음악의 한 곡만큼의 여유를 선물할 수 있게 된다. 이혼으로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안겨주었다는 자책만 반복하던 환자가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 공장 견학 방법을 찾아서 다녀왔다고 사진을 보여준다. 하나하나가 불행 속에서 피어난 들꽃 같은 기적이다. 행복 같은 사치는 바라지 않으니 힘들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잘 듣지 않았던 이유는 실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야말로 사치와 욕심이었기 때문이다.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행은 삶의 본질이자 일부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 기도는 애초에 작동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고 이해하고 또 안아주기 시작하면 어찌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불안이 멈춰야 비로소 행복의 여지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일상처럼 함께 하더라도 그래도 생은 살아볼만 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작은 의미들을 모으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행복의 원리다. 지금 버겁고 슬프고 지친 당신에게도 꼭 그러한 순간이 깃들기를 바란다. 불편하고 힘든 것을 어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는 무리한 부담과 강박은 마음에서 덜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여유만큼만 당신이 사랑하는 풍경을 찾아 나서거나 늘 미루어왔던 하고 싶은 일을 다시 시작해보거나 흔들렸던 시간 내내 당신을 지켜봐준 소중한 이야기에 고맙다는 말을 전해보기를 권한다. 불안한 그대로 나름대로 소중한 순간들, 불행한 나의 행복이다. 좀 더 일반적인 인생은 어떨까? 우리 대부분은 특별히 물려줄 것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한, 그러나 빠듯한 일생을 보낸 부모 아래서 자란다. 모종의 이유로 그런 보금자리가 존재하지 못했거나 차라리 보호자가 없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는 학대의 아픔 속에서 성장하는 것도 보통의 인생이다. 특출난 운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네 인생은 마냥 합리적이거나 합당한 쪽으로, 도덕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이 도덕과 이성을 이야기하고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강조하는 것은 실은 삶이 그렇게 순리대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애초에 온전하다, 완벽하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삶은 그 아픔을 통해 끊임없이 해체되고 또 재구축된다. 겉으로는 한 점의 상처나 그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들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그만의 슬픔을 간직하고 있음에 놀랄 때가 종종 있다. 일상적인 균열과 이를 통해 깊어진 통찰이야말로 특별하고 또 아름답다. 그가 그토록 깊고 진중하면서도 따뜻한 통찰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불완전한 삶에 대한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이두영, 출판사는 가임의 나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두영,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건강정신학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 삶은 예측대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사실입니다. 고통과 두려움이 산발하는 와중에 우리는 그 문제들을 회피하려 하거나 그에 압도되거나 해결하지 못한 채 어영부영 묻어둔다. 온종일 뒤엉켜 씨름하지만 끝나지 않은 두더지 잡기처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늘 새로이 발생한다. 기대하는 온전한 안식은 요원하기만 하다. 그렇다. 우리는 삶을 통제할 수 없다. 마치 살얼음판 혹은 지뢰밭을 조심조심 걸어가듯 여차하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을 가득 안고 삶을 이어가다 보면 근원적인 의문이 찾아온다. 애초에 태어나기를 원한 적도 없는데 고통과 투쟁하거나 이로 인해 좌절하는 것이 삶이라면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힘든 마음에서라도 벗어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다.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이는 그리 많지 않겠지만 누구에게나 그때는 참 행복했다라는 그런 순간은 있을 것이다. 내게도 그런 기억이 있다. 나는 어리고 부모가 좀 더 젊고 건강했던 날. 고향에는 지금은 개발되어 재미없는 고층 건물 천지가 되어버렸지만 당시에는 소나무와 모래, 파도만이 가득했던 바닷가가 있다. 해변에 설치한 불법 가설물에서 커피며 볶음밥을 팔아도 누구도 민원을 넣지 않던 시절이다. 포장마차 같은 천막 안에 폐자재와 장작 따위와 그런 것들이 타오르는 난로가 있고 그 안에서는 감자며 고구마가 알루미늄 포일에 감싸인 채로 익어간다. 나이와 취향에 따라 각자 종이컵에 담긴 율무차나 믹스커피를 마신다. 타오르는 불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온기 속에서 껍질을 벗긴 감자를 베어물고 입이 시커멓게 까맣게 되는 장면. 행복이라 할 만한 느낌이 도란도란 피어나는 순간이다.
그 소중한 기억을 품고 있는 그때 우리 집에는 빚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부모의 직장 상황상 이사를 해야 했는데 가족에게 단독으로 허락된 화장실조차 없던 단칸방의 집주인은 그동안 없던 보일러도 넣어줬는데 배은망덕하다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빼주는 대신 욕을 하고 삿대질을 했다.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당연하게 늙거나 심지어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더 없는 행복이 된다. 기쁨과 슬픔은 늘 병존했다. 행복이라 할 만한 순간이 존재하기 위해 불안과 고통이 한 점 티클도 남김없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들은 넝쿨처럼 뒤엉켜 있다. 명확히 경계 지을 수 없는 희노애락의 순간이 이어지는 것이 삶이다. 아픔을, 문제가 아닌 아픔을 그대로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다면, 나와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슬퍼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지만 풀리지 않는 답답함 앞에 좌절하는 대신 그것이 삶의 일부임을, 그 아픔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너무도 그럴만함을 스스로에게 위로해주는 것은 어떨까? 굳이 괜찮은 것, 좋은 것으로 삶의 고통을 애써 포장하거나 미화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단지 슬픔을 슬픔 그대로 이해하고 바라봐 줄 때 비로소 불완전한 삶에 기쁨도 느낄 수 있다는 것. 평생을 살아오며 겨우 이해한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행복의 원리다. 삶에 어찌할 수 없는 아픔도 존재한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 그럼에도 각자에게 허락된 소중한 순간과 그 의미를 온전히 만나고 전념하는 것. 수용 그리고 전념이다. 책을 쓰고 강연할 때 수용 전념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라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기실 일상이 구성되는 형태나 버거움의 정도가 그리 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나는 일하고 먹고 자며 사랑한다. 다만 그러한 일상을 바라보는 인식과 삶에 대한 이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생겼다. 수용 전념을 접하기 이전의 삶은 내가 어떻게 비참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랑을 잃을 수 있고 공허해질 수 있는지, 빈곤해질 수 있는지를 미리 두려워하고 그런 상태를 대비하거나 피하려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당면한 시험 걱정에 몰두했고 모처럼 떠난 휴가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직장 내 갈등을 걱정했다. 정신건강의학을 택한 것도 어쩌면 그러한 시도의 정점, 마음을 샅샅이 해부해 모든 심리적인 고통을 내려놓고 싶다는 바람에서였을지도 모른다. 그런 갈등이 종결되어야 비로소 평안과 행복으로 향하는 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러나 걱정거리에 몰두하느라 나는 기쁨과 감사를 잊었으며 오히려 소중한 이들에게서 멀어졌다. 두려움으로 인해 가치 있는 일을 시도할 기회를 잃었다. 불행에 민감해지고 그것에서 벗어나려 노력할수록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악순환이었다. 이제 나는 나의 슬픔을 새로 이해한다. 우울은 비록 잘 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무언가를 진심으로 바랬거나 혹은 바라고 있다는 증거다. 불안은 가치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과정에 불확실성을 오롯이 감내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불쾌한 느낌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대신
어떤 가치와 의미 속에 있는지를 자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루를 시작하며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순간을 채워갈지 떠올리게 된다. 한 번뿐인 삶에서 꼭 느끼고 싶은 것, 추구하고 싶은 것에 대한 자각과 전념이 이어진다. 불편하고 힘든 느낌과 생각, 그 역시 그러한 삶의 수반되는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삶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되었다.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이에게 사랑받을 수 없어도,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은 없을 만큼의 부가 없어도 괜찮다. 관계의 갈등과 빈곤에 대한 두려움, 근원적인 삶의 허무가 온전히 소멸하는 일은 없을 테지만 괜찮다. 그럼에도 일상에서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 아이의 손가락이 주는 감촉, 모처럼 떠난 이국적인 풍경 앞에서 상쾌함, 지친 하루 끝에 고생 많았다고 다독여주는 사랑하는 사람의 위로 같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작은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나날이 이어진다면 괜찮다. 어제가 그랬듯 오늘도 내일도 그 하루를 그저 이어갈 수 있다면 괜찮다. 살아볼 만하다. 수용. 당신은 완벽한가?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삶의 고통을 대하는 관점은 우리가 인정한 삶의 원리와는 차이가 크다. 수용은 억지로 받아들이기, 인정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뿐 아니라 노여움과 슬픔도 존재한다. 내 삶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 어찌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것이 수용이다.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선택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어떤 선택도 그때는 최선이었다. 선택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불행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없다. 저는 참 힘들었어요 라는 이야기에는 10분 공감이 되지만 저는 잘못 살아왔어요 라는 이야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삶은 오류의 연속이다. 당신이 의도한 일이 100% 의도대로 이루어질 확률은 0%이다. 그것은 당신이 매 순간 얼마나 진심이며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와는 관계없다. 우리 인생에 관여하는 변수는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많고 그 변수를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 좋게 모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불가능하다. 불안전성과 그로 인한 고통은 결함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다. 우리는 타인의 말이 얼마나 삶에 이로운지 혹은 얼마나 그 사람을 닮고 싶은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기존의 내 생각, 지금의 내 마음 상태와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함정이 있다. 긍정적인 마음의 그릇에는 희망이, 부정적인 마음의 그릇에는 냉소가 담긴다. 이처럼 내 마음과 가까운 이야기에 마음이 기우는 원리에 따라 마음이 힘들 때면 나를 비난하고 폄훼하는 이야기에 빠져든다. 그리고 보통 그런 이야기는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전해진다.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수록, 누군가의 글을 열심히 읽을수록 우리는 그 누군가의 모습을 닮아갈 것이다. 결코 닮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는
슬픈 악순환에 빠지곤 한다. 나는 글을 읽거나 타인의 말을 들을 때 그 이야기가 얼마나 그럴듯한지 또는 얼마나 마음을 잡아끄는지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말과 글이 나를 끌어당긴다는 것은 그 내용이 유료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단지 지금의 내 마음을 잘 대변해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그 속에 담긴 논리와 통찰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한다. 자극적이고 맛있지만 건강에는 나쁜 음식처럼 아무리 매력적이고 구미가 당기는 논리라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다. 반대로 샐러드나 닭가슴살처럼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낯설더라도 삶과 행복의 미끄럼이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 나는 전자처럼 어떤 말과 글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후자처럼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그 메시지를 나의 그릇에 담을지를 결정한다. 무턱대고 스스로와 미래를 긍정해주거나 낙관하게 하는 말만 가까이 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오히려 덮어놓고 하는 긍정의 말은 개인의 객관적인 성장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행복을 쌓아가는 데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 글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신랄한지 부드러운지 편안함을 주는지 불편하게 하는지보다는 그 메시지가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능이다. 그 내용이 나의 삶을 비관하고 냉소하게 만드는가, 혹은 막힌 속을 후련하게 해주거나 미처 몰랐던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가. 그 기준에 따라 나는 본능적으로 끌리는 말과 글 대신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어갈 힘을 주는 말과 글을 가까이 하려고 한다. 힘들지 않게야말로 가장 힘든 것. 마음을 공부하고 진료 경험을 쌓아가며 느낀 것은 실제로 행복하기보다는 힘들지 않기가 훨씬 더 어렵고 또한 무리한 소망이라는 것이다. 인터넷 뉴스를 열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을 만한 유명 연예인들이 밀실에서 마약을 했다고 하고 건강한 몸에 붓까지 거머쥔 스포츠 스타가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다 추문에 휘말려 있다.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이 없을 이름난 전문가며 사업가가 정치판에 뛰어들어 아귀다툼을 벌이기도 하고 금술이 좋기로 소문났던 유명인이 헌신적이고 현명한 배우자를 뒤로한 채 외도하다 파경을 맞기도 한다. 꼭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종호의 번화가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 깔끔한 셔츠를 차려입고 사원증을 목에 맨 채 웃으며 지나가는 이들이 겉으로는 번듯해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그들 중 미래에 대한 막막함, 대인관계 고민, 과거에 겪은 아픔 같은 마음의 고됨이 티끌 하나만큼도 없는 사람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삶과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며 깨달은 것은 불행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이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 왜 문제가 아닌지였다. 불편한 마음이 내가 잘못되었다거나 앞으로의 삶이 잘못되리라는 신호가 아니라 단지 모든 삶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일상적인 상태임을 이해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부로 존재함에도 추구할 수 있는 나름의 행복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한 원리를 이해하며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을 없애려기보다는 조금 더 쉬운 일을 하나씩 그 순간의 최선으로 행하기로 했다. 가장 도달하기 어려운 힘들지 않은 상태를 추구하는 대신 불편하고 버거운 것이 가득한 삶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들, 나를 조금 더 나은 나로 인도하는 것들을 찾고 또 추구하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열이 올라 칭얼거리는 아이를 밤새 돌본 후 출근길이 졸리고 고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첫 환자를 만나기 전에는 거울을 보고 미소를 괜히 지어본다. 개원 초보다 2.5배 이상 급등한 대출이자에 몇 년치 수입에 달하는 채무 상환과 세금 납부 시기가 겹쳐 어떻게 슬기롭게 통장의 위기를 극복할지 고민하는 날일지라도 오는 일요일에 모처럼의 가을 나들이로 가창 카페에 은행 나부를 보러 갈지 첨성대에 만개한 핑큐 물리를 보러 갈지도 함께 떠올려 본다. 걱정되는 환자에 대한 고민을 애써 무시하는 대신 영구 집담의 증례 토의에 참석한다. 저출생 무출산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의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걱정될 때는 기부든 저작이든 강연이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이어가 본다. 나의 진료를 이어가는 환자들의 변화 역시 그런 것이다. 지난한 이혼 소송 과정에 있는 이는 결혼 전에 추억이 가득한 카페에 처음으로 혼자 들러 소박한 평온을 느껴보고 때때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는 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차분히 준비하여 꼭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를 찾는다. 수십 번의 면접 결과가 시원치 않아도 또 다음에 면접을 준비하는 이도 있다. 소송에 승소해서 또는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서 바라던 대로 시험이 통과해서 그러한 순간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딴 것들이 뭐가 중요해. 아무리 노력해봤자 결과는 뻔할 거야. 앞으로도 내게는 이런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 하고 끊임없이 두렵고 불편한 느낌이 밀려오더라도 필요하다면 약의 도움을 받더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원리를 따라가는 동안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는 이유를 되새기던 환자가 스스로에게 음악의 한 곡만큼의 여유를 선물할 수 있게 된다. 이혼으로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안겨주었다는 자책만 반복하던 환자가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 공장 견학 방법을 찾아서 다녀왔다고 사진을 보여준다. 하나하나가 불행 속에서 피어난 들꽃 같은 기적이다. 행복 같은 사치는 바라지 않으니 힘들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잘 듣지 않았던 이유는 실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야말로 사치와 욕심이었기 때문이다.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행은 삶의 본질이자 일부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 기도는 애초에 작동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고 이해하고 또 안아주기 시작하면 어찌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불안이 멈춰야 비로소 행복의 여지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일상처럼 함께하더라도 그래도 생은 살아볼 만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작은 의미들을 모으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행복의 원리다. 지금 버겁고 슬프고 지친 당신에게도 꼭 그러한 순간이 깃들기를 바란다. 불편하고 힘든 것을 어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는
무리한 부담과 강박은 마음에서 덜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여유만큼만 당신이 사랑하는 풍경을 찾아 나서거나 늘 미루어왔던 하고 싶은 일을 다시 시작해보거나 흔들렸던 시간 내내 당신을 지켜봐준 소중한 이야기에 고맙다는 말을 전해보기를 권한다. 불안한 그대로 나름대로 소중한 순간들, 불행한 나의 행복이다. 좀 더 일반적인 인생은 어떨까? 우리 대부분은 특별히 물려줄 것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한, 그러나 빠듯한 일생을 보낸 부모 아래서 자란다. 모종의 이유로 그런 보금자리가 존재하지 못했거나 차라리 보호자가 없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는 학대의 아픔 속에서 성장하는 것도 보통의 인생이다. 특출난 운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네 인생은 마냥 합리적이거나 합당한 쪽으로, 도덕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이 도덕과 이성을 이야기하고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강조하는 것은 실은 삶이 그렇게 순리대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애초에 온전하다, 완벽하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삶은 그 아픔을 통해 끊임없이 해체되고 또 재구축된다. 겉으로는 한 점의 상처나 그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들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그만의 슬픔을 간직하고 있음에 놀랄 때가 종종 있다. 일상적인 균열과 이를 통해 깊어진 통찰이야말로 특별하고 또 아름답다. 그가 그토록 깊고 진중하면서도 따뜻한 통찰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